자, 안녕하십니까. MBN골드 대표 전문가 최현덕 매니저입니다. 자, 지금 일요일날 오전 시간인데요. 한 주간 좀 정리해보고, 그 다음에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 한번, 전략을 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 전쟁 상황이 한치 앞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예, 군사 전문가들조차도 뭐 예상은 합니다만은 뭐 알 수 없다 라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상황, 지금의 이런 상황들이 사실 전례가 없던 일들이죠. 지금까지 계속 분쟁은 있었어도 실제 이제 어떤 국가 간의 전쟁, 침공, 예, 침공이란 단어가 나올 정도로 이런 상황은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한치 앞도 예상 불가능하다. 다만 우리가 당장 내일 뭐 푸틴이 어떻게 할지 뭐 그런 것들은 예상이 안 됩니다만, 결국 이러한 상황이 오래 가지는 않겠죠. 예. 뭐 러시아를 제재하는 상황이 오래 갈 수 있다 하더라도 뭐 미사일 쏘고 총 쏘고 하는 상황은 글쎄요,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거라 봅니다. 어쨌든 한치 앞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세치 앞은 역시나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당장 우리가 내가 5% 수익 나야 돼 이런 것이 아니라, 당장이 아닌 최소한 지금부터 한 달 뒤, 두 달 뒤, 6개월 뒤를 준비했을 때 우리는 훨씬 더 성공적인 전략으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측 불가한 전쟁이지만 그래도 확실한 걸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지금의 어떤 상황을 봤을 때 어떤 식으로 갈 것이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래도 확실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말씀드릴 거고요. 확실한 건 뭡니까? 전쟁 전하고 전쟁 후가 틀린 거거든요. 전쟁 전에는 우리가 진짜 어떤 코로나로 인한 가치주들, 경기민감주, 또 성장주 요쪽만 봤지만,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는 에너지가 급등 현상, 원자재가 급등 현상, 예. 가상화폐도 지금 올라가다 말았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어떤 미사일 쏘고 이런 전쟁 리스크가 끝날 때쯤 되면은 가상화폐가 또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가치가 더욱더 부각됐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예, 그러면서 국방비도 지금, 중국도 지금 국방비 증액하고 있고요. 예, 사이버전 점점 더 활발해지고 있고. 그래서 전쟁 전과 후가 많이 틀려지고 있는 건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많이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 한번 더 짚어드리고, 종목들까지 한번 딱딱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 한국에 있는 투자자들이라면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 가장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볼 거고, 우리 VIP 회원님들도 좀 잘 따라오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대로만 가시면서 아마 포트가 좀 조금씩 바뀔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만 간다면, 어쨌든 저는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에 맞는 포트를 구사하고 있기 때문에, 예, 충분히 한 달, 두 달 지나있을 때는 훨씬 더 좋아했을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의 상황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지난 주말에 이제 우리 시장 빠졌던 이유죠. 자포리자 아주 원전단지에서 러시아의 포격으로 원자로 1호기 격실이 일부 훼손됐다. 이것 때문에 이제 뭐 핵 위협 때문에 유럽이 급락이 나왔었고 우리도 하락이 나왔던 겁니다. 다만 이제 이 교육훈련용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던 거고요. 화재 진압이 됐고, 그 다음에 러시아군이 자포리자 원자력을 점령했다는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유럽 증시를 보게 되면 독일이 마이너스 4.4% 급락이 나왔죠. 그죠? 그리고 프랑스 까크 지수가 또 마이너스 4.97까지 급락이 나왔습니다. 예. 요런 것들을 봤을 때, 일단은, 유럽 같은 경우는 어쨌든 원전, 만약에 핵 위협이 있을 때 가장 앞에 있는 게 유럽이잖아요. 그래서 빠졌던 건데, 나스닥을 보면은 많이 안 빠졌죠. 마이너스 1.6, 그 다음에 다우지수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0.53. 특히나, 아래 거를 쫙 달면서 그래도, 쫙 끌어올렸습니다. 예. 어쨌든 푸틴이 원전을 점령하면서 원전에서 뭐 사고가 터진 건 아니기 때문에 안도하는 모습이고,
이 자포리자 원전이 그 우크라이나에서 4분의 1의 전력을 담당하는 곳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쨌든 점점 푸틴의 손으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의 하락은 뭐냐면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주말을 앞두고서 지금 어쨌든 전쟁의 리스크가 최고조기 때문에 그렇죠. 이미 침공이 들어갔고 지금 우크라인들이 정말 결사항전을 버티고 있지만은 대부분의 군사 전문가들은 함락될 거라 봅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전 진짜 뭐 다들 마찬가지겠지만은 이 우크라이나 국민들 정말 응원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예측이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주식시장 입장에서 보면은 최고의 악재가 나온 거기 때문에 시장이 바닥을 찾아가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주말 앞두고 지금 푸틴의 행동들을 보면은 원전을 공격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금요일 같은 경우도 난리가 났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말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예. 러시아가 전력을 증강해서 더욱 공격적으로 변하고 있는 것을 보인다라고 우려하면서 하락이 나왔던 겁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도 어쨌든 한 치 앞을 모릅니다만은 한 달 뒤에도 이렇게 싸우고 있을까요? 예. 제가 볼 땐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넉넉하게 한 달 뒤를 봤을 때 이 상황은 뭐 휴전을 하든가, 제가 휴전할 것 같지는 않고요. 어쨌든 휴전을 하든가 아니면 뭐 진짜 우크라이나가 함락이 되던가 아니면 러시아가 포기하고 물러가든가 그럴 가능성은 또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무언가 어느 정도의 결론은 나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주식시장은 어떤 불확실성을 무서워하는 거지 결론이 나온 걸 가지고 또 빠지는 않습니다. 결국에 제가 예상하는 것은 푸틴이 원하는 것을 가져갈 것 같고 그렇게 되면서 러시아는 계속된 이 전 세계의 제재를 받을 겁니다. 제가 예상하는 건 그래요. 제가 예상하는 건 그렇게 됐을 때 결국 에너지, 원자재 이 러시아가 자원부국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가격 급등은 어쩔 수 없는 거죠. 자, 어쨌든 보시면 지금 나와 있는 게 뭐냐면 푸틴의 핵전쟁 위험이 10% 증가했다. 원래 5%도 안 된다고 보고 있던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원전 공격으로 인해서 지금 푸틴이 원하는 것은 우크라 정권 교체고요. 쿠라가 아니라 우크라 정권 교체고 이것이 안 되면 패배로 인식하는 겁니다. 예. 어쨌든 안 되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 시간이 걸리면 걸릴수록 결국에는 러시아 경제는 파탄날 텐데 푸틴이 이제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결국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우크라이나 편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신에게 미래가 없다고 판단되면 핵 사용 가능성이 있다라고 나와 있는 거고 그리고 사실 지금은 이제 왜 바닥을 볼 수밖에 없냐면 이 월가에는 전쟁 개시 때 사라라는 이 또 주식 명언이 있습니다. 예. 푸틴이 방아쇠 당겼지만은 월가는 전쟁 시작 이제부터 주식 사라라고 하고 있거든요. 바로 이제 주목받는 게 이 명언인데 지금 과거 미국과 연관된 전쟁 관련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뭐 다들 아시겠지만 베트남전 같은 경우도 미국의 뉴욕 증시가 크게 빠진 후에 반등에 성공했고 이후 꾸준히 상승했고요. 뭐 걸프전 같은 경우도 이때 제가 아마 걸프전 때는 제가 초등학생 때 같은데 개전 당시에 뉴욕 증시는 대거 빠졌지만은 곧바로 반등했고 뭐 이라크전, 아프가니스탄전, 러시아 크림반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거를 봤을 때 지금 당장 한 치 앞은 전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국 한 달 뒤, 3개월 뒤, 6개월 뒤, 1년 뒤를 본다면 이 상황은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에 욕심부려서 최근에 러시아 ETF 매수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깍둑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상황은 지나갈 텐데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어떤 섹터를 들고 있느냐 어떤 섹터 결국 시장은 살아난단 말입니다. 시장은요. 근데 엄한 거 들고 있으면 시장 살아나도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거고 지금 제가 항상 전쟁 전과 전쟁 후를 우리가 봐야 한다. 바뀌는 걸 봐야 한다라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바뀌는 것들이 이제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이 끝났을 때 주식시장에는. 예. 근데 진짜 말 그대로 뭐 만약에
전쟁 끝나면 러시아 다시 급등하겠지? 그러다가 뭐 대박 날 수도 있어요. 워낙에 지금 러시아 주식 같은 경우도 다 깡통나 있는 거니까. 근데 러시아 상황은 굉장히 오래 할 거거든요. 실제로 살아날지 못 살아날지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최악의 상황을 말씀드린 겁니다만은 결국 살아나긴 살아나지만 시장은 분명히 무조건 올라가지만 어떤 섹터를 갖고 있냐 중요한 거예요. 어떤 섹터, 어떤 종목. 네. 엄한 거 갖고 버티다가는 남들 또 다 살아날 때 혼자 외로운 싸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이야 뭐 다 같이 빠져 있으니까 솔직히 외롭진 않습니다. 그렇게 느끼는 게 맞아요, 여러분들. 지금 시장은요,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은, 자, 우리 코스피 시장으로 봤을 때, 지금 누구나 다, 뭐, 작년 고점 대비해서 다 빠져있는 상황인 거고요. 다 바닥에 있는 상황입니다. 연초 대비해서만도 지금 고점 대비해서 30%에서 50%까지 거의 빠진 상황이죠. 코스닥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빠져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외롭고 힘들지 않은데, 시장 좋을 때 혼자 수익이 안 나면 그게 제일 힘든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걸 갖고 있냐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러시아의 상황을 보냐면 이제 또 금방 끝날 수 있는 상황일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어쨌든 지금 그 러시아 ETF가 상패 당할 정도로 러시아는 심각하죠. MSCI가 산출하는 지수를 구성하는 러시아 주식의 종가가 9일 기준으로 모두 0.00001 수준으로 평가될 예정이다. 다 깡통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전쟁을 일으켰는데 내 주식 사자니, 내 주식 자산이 영원이 됐어요. 영원. 이거 인정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 국민들은 푸틴을 싫어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주식이 빠져서 힘들고 괴롭다고 하지만 러시아인들은 아예 깡통이 나 있는 겁니다. 네,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이 다 날라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재발등 찍은 러시아. 전쟁 비용 감당할 수 있을까? 이걸 보면 러시아 기업들 주가는 주당 100원까지 떨어지며 시조각이다. 그러니까 그나마 우리 증시나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많이 빠져 몇십 프로 빠진 거잖아요. 2달 동안. 근데 러시아 같은 경우는 전쟁 발발하자마자 다 그냥 100원까지 빠진 거예요. 심각한 기업은 99% 폭락. 자, 가장 큰 천연가스 기업 가스프롬. 우리는 우리는 IT가 시가총액의 대부분이고 가장 많은 부분 차지하고 있고 삼성전자 1등이잖아요. 러시아는 가스프롬이에요. 네. 가장 큰 천연가스 기업 가스프롬이 올해 고점 대비 주가가 95% 폭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삼성전자가 이렇게 빠진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9달러 넘어가던 게 현재 50센트의 거래가 될 수 있다. 물론 거래 정지입니다만 지금도. 루코일 역시 고점이 94달러에서 최근 70센트, 99% 대폭락. 이러한 상황인 거예요, 지금 러시아가. 자, 러시아 대표 지수인 RTS 지수가 작년 12월 3일날 1700이었는데 현재 610. 시총이 한국 돈으로 690조 원 증발. 우리나라 1년 예산이 500조 원이 안 됩니다. 예. 근데 지금 시총이 한국 돈으로 690조 증발. 러시아 20대 억만장자. 예. 그러니까 최고 상위층의 억만장자 재산의 3분의 1이 사라졌답니다. 100조 원 정도가. 근데 이 루블화까지 폭락했기에 더 할 겁니다, 아마. 더 할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못하게 지금 뭐 러시아 경제가 안 좋아지는 거고, 그러니까 하루에 200억 달러씩 전쟁 비용을 쓰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와 있는 건데, 예, 24조 원. 근데 이건 좀 뭐 오버해서 계산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어쨌든 러시아군 20만 명을 운영하고 한 발에 수억 원씩 하는 미사일을 계속 발사하기 때문에 최소한 몇 천억씩은 쓰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한 달에, 아니 하루에. 예. 그러다 보니까 상황이 상당히 안 좋아요. 우크라도 안 좋습니다만은 러시아도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에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어떤 상황가 나오냐. 그러다 보니까는 푸틴 계엄령 선포설에 지금 러시아인이 핀란드로 탈출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늘길이 막혀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는 이제 그 핀란드로 탈출하고 있는 거고요. 예. 지금 핀란드로 탈출하는 사람들은 우크라이나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민족이자 가족이다. 그들 죽여서는 안 된다. 그럼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생각 있냐라고 물어보니까는
푸틴이 있는 동안은 안 간다. 대부분의 러시아 국민들이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푸틴의 말씀을 감행할 수 있다 생각한다. 어쨌든 러시아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계엄령계를 부인했지만은, 푸틴도 부인했지만, 근데 얘들은 공식적으로 침공 안 한다고도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걸 믿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푸틴의 입이나 러시아 입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침공하지 않겠다고 몇 번을 공식적으로 해놓고 침공하면서 말하는 게, 이거는 특별 군사 작전이지 침공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믿을 수가 없는 거다. 다만 이제 지금의 상황을 보면 끝날 수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 게, 자, 어제 같은 경우도 보시면요, 지금 푸틴은 어쨌든 요구 조건 받아들여 대화한다라고 해서 출구 전략이 없는 전쟁을 하고 있고요. 내일쯤 3차 회담을 할 것 같아요. 내일쯤. 예. 근데 지금 우크라도 지금 크림반도 돈바스 절대 포기 못한다고 하고 있고요. 예. 즉각 철군하라고 하고 있고, 푸틴은 이 요구 조건 모두 다 들어야 대화할 수 있다. 푸틴의 요구 조건은 지금 그 크림반도 돈바스 당연히 독립인 거고, 그 다음에 우크라가 이제 무기가 없는, 예, 비무장화를 약속해야 한다 하는 건데, 우크라 입장에서 그게 말이 됩니까? 그냥 항복 선언하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서로 뭐 이렇게 말하고 있다 보니까 절대 협상이 안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도 뭐 소식 들으셨겠지만은 이 민간인을 대피시키기 위한 그 협상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어제 이제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임시휴전 선언하니까는 나갈 사람 나가라라고 했어요.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협의가 안 된 거예요. 예. 우크라이나군하고 협의를 하지 않고 나갈 사람 나가라 했는데, 갑자기 또 어제 새벽에 우크라 휴전 의지 없다, 공격 작전 재개해가지고 바로 몇 시간 만에 또 공격을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어떠한 것, 정말 이런 걸 보시면 한 치 앞도 볼 수 없다는 이야기고, 예.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보시면 지금 그나마 조금 긍정적인 게 뭐냐면, 푸틴의 전용기가 지금 러시아에서 미국으로 가고 있다 그래요. 예, 워싱턴으로. 그래서 여기 누가 타고 있을까, 뭔가 협상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살짝 있긴 하는데, 어쨌든 오피셜로는 추방당한 외교관태로 가는 거라고 하는데, 근데 굳이 이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쨌든 오피셜로는 추방당한 외교관태로 가는 거라고 하지만은, 제가 볼 때 저희 내피셜로 봤을 때는, 예, 뭔가 뭐 협상 가능성, 예, 이런 게 있지 않나 좀 보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푸틴 같은 경우도 지금 우크라 군사 인프라 제거 작전 거의 종료가 됐다. 솔직히 뭐 거의 결사항전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거의 된 거죠. 다만 마지막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작전에서 그 군사 인프라 제거했고, 주로 무기고 타약고 군용기 방공 미사일 시스템 다 파괴했고, 그러니까 비무장하잖아요. 뭐 거의 다 완료했다는 겁니다. 다만 아직 남아있는 게 뭐예요? 남아있는 게 지상군 남아있는 거죠. 근데 보시면은 지금 지금 이제 그 성공 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크라이나 이제 해외에 살던 6만 국민이 지금 나라 지키려고 귀국했다는 겁니다. 6만 명이요. 꽤 많은 숫자죠. 네. 나라 지키기, 해외에 살던 이 그 남자들이 뭐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미국의 블링컨 장관은 4,500만 우크라이나의 의지, 러시아의 완성거될 것이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상황 속에서 푸틴의 강경 대응하면서 뭐 바이든 지지율은 8% 뛰었다고 하고 있고요. 이런 모습 봤을 때 어쨌든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 전쟁 리스크를 뭐 내일은 끝날까? 그럼 뭘 사야지? 아니면 다음 주면 끝날까? 뭘 사야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 이 상황은 당분간은 갈 것이고, 아마 총 쏘고 미사일 쏘고 뭐 그런 상황은 얼마나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쉽게 끝날 수는 없을 겁니다. 예. 그런 걸 봤을 때 결국은 제가 항상 강조했던 에너지, 원자재, 그 다음에 좀 시간이 지났을 때는 가상화폐까지 보는 게 맞는 거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결국 예측 불가한 전쟁입니다만은 그래도 확실한 건 뭡니까? 그래도 확실한 건 이 상황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거. 예, 다만 총 쏘고 미사일 쏘는 그런 전쟁 리스크가 끝났을 때 항상 시장은 올라갔다는 거. 빠졌을 때보다 더 올라갔다는 거. 예. 확실한 게 이거예요. 우리 과거를 되짚어 봤을 때 이게 저는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전쟁 계실 때 살아. 예. 베트남전, 걸프전, 이라크전, 아프가니스탄전, 러시아의 크림반도 등 다 그때는 빠졌지만은 결국엔 다 올라갔다는 거. 예. 또 그렇게 올라가는데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확실한 거는 지금은 리스크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빠진 상황에서 당장 뭐 좀 더 빠질지 올라갈지 이걸 모르겠습니다만은 나중에 시간 지나면 여기서 왔다 갔다 하더라도 나중엔 이렇게 올라갈 거란 거예요. 근데 그 나중이라는 게 뭐 5년 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예. 최소한 몇 개월 뒤입니다. 최소한 몇 개월 뒤. 그래서 지금 봐야 할 가장 중요한 것들이 그런 어떤 흐름입니다. 흐름. 물론 어떤 섹터로 갈까 이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제가 볼 땐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이 이 주식 투자하시는 그 분들의 마음가짐이 지금 전쟁 리스크에서 이미 빠진 시장인데 여기서 무서워할 게 뭐 있어? 결국 전쟁 끝나는 거 아니야? 뭐 지구가 망하겠어? 아니면 핵전쟁 나겠어? 라는 생각으로 대비를 하겠다는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 거지. 뭐 원전 공격했으니까는 또 핵전쟁 나겠네? 더 빠지겠네? 큰일 났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요,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는 주식도 급락이 나왔지만 현금 가치까지 빠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망한 거지만 현금을 갖고 있는 사람도 다 망했어요. 뭐 부동산 갖고 있는 건 마찬가지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상황인 겁니다. 지금의 상황은.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풀릴 때는 주식이 제일 먼저 올라갑니다. 주식이.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제가 볼 때는 느낄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 와, 맨날 2달째 빠지니까 힘들어 이게 아니라, 자, 지금의 시장 상황을 보고요. 그러니까 미래를 알지 못하고 그냥 이 주식 보면서 2달째 너무 힘드네. 2달째 빠지니까. 아니면 이때 매수하신 분은 그냥 6개월째 힘든 거 아니에요. 그죠? 아, 못 해먹겠네. 6개월째 힘드네. 못 해먹겠어. 이러면 절대 돈 못 봅니다. 이런 마인드라면. 근데 6개월째 돈을 못 벌었다 하더라도 지금은 그래도 바닥일 수 있네. 왜? 전쟁 끝날 거 아니야? 라고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간다면 스트레스도 좀 덜 받는 거고요. 현명하게 대응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라는 그런 마인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러시아 상황, 전쟁 끝나려면 말씀드렸던 거고요. 에너지, 원자재, 가상화폐, 국방, 사이버전, 이쪽은 계속해서 강조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지난 주말을 보면 자, 지금 아직까지 러시아에 대해서 에너지에 대한 제재는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근데 백악관은 이날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배제하지 않겠다는 모습이다. 예. 결국은 저는 지금의 상황에서 에너지에 대한 제재도 들어갈 수밖에 없다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전전날 같은 경우는 이 장중 116달러였지만 WTI 기준 종가로 115달러 나왔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에너지에 대한 제재는 하지 않았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에너지 값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 그죠? 그리고 계속 나오는 원자재 같은 거 보시면 우크라이나 사태로 몸값 치솟은 유연탄, 시멘트 업계 가격 인상 불가피하다. 그래서 유연탄가 50% 폭등에 국내 시멘트 업계 수익성 악화 울상, 러시아 수입 운용도 75%,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수입 차단 우려. 그러니까 에너지와 원자재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게 만약에 끝나려면 푸틴이
자, 내가 잘못했다. 물러갈게. 협상하자. 이러면 쫙 떨어질 겁니다. 근데 물론 한 치 앞도 예상을 못하겠습니다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봐야겠죠. 네. 뭐 지금 세계 식량가율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 다 확인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쪽에서도 보시면 이제 네온이라고 해가지고요. 우리 노광공정 많이 이야기 보셨죠. 반도체에 이제 빛을 이렇게 쪼여가지고 회로를 그리는 건데, 거기에 사용되는 네온, 크립톤, 이게 지금 또 전세계 네온의 70%를 이 우크라 쪽에서 생산하는데, 여기를 지금 또 지금 러시아가 장악한 겁니다. 네. 근데 당장은 크림 반도대에 이때 이제 그 학습 효과가 있어가지고요. 이미 비상 계획을 좀 마련해놔서 뭐 큰 위기는 없을 거라고 하는데, 이 상황이 오래 간다면 위기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이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돈바스 지역 내주고 크림반도는 원래 뭐 러시아가 장악하고 있었고 해서 그걸로 끝난다면 요쯤이거든요. 요쯤. 예. 요 네온 생산 지역이요. 근데 지금은 여기도 러시아가 장악해 놓은 거예요. 그럼 만약에 러시아가 여기까지 또 장악해 버려서 이거를 수출 안 한다면은 또 아이터게 끝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또 제1 원전도 러시아가 장악했지만은 지금 제2 원전도 러시아가 장악하고 있다고 하고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에너지하고 이 원자재 값 급등 현상이 있을 것이다. 에너지 쪽에서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게 지금 조선 쪽, 예. 현대미포조선 제가 볼 때 또 급등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대미포조선, 대우조선해양, 예. 그다음 현대중공업, 그 다음에 HMM은 지금 컨테이너선으로 올라갔는데, 여기 벌코선은 페노션, 그 다음에 대한해운이 지금 LNG선 가장 많이 운영하고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아직까지 유럽에서 이 독일 가스관에 대한 새로운 에너지 정책이 안 나왔는데, 원래 요번 주에 발표하기로 했는데 지금 상황이 뭐 그런 정책을 발표할 상황은 좀 아니겠죠.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어쨌든 유럽이 가장 피해를 보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왜냐면 유럽이 거의 뭐 30에서 40%의 에너지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던 거라서 이거 에너지 대책을 빨리 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번 주에 그런 발표를 하기로 했었는데 아직까지 안 나옵니다만 조만간 발표할 것이고, 이미 최근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신재생 관련해갖고 뭐 CS 윈드라든가, 풍력이죠, 뭐 유니슨, 그 다음에 뭐 그 태양광에서 이제 뭐 현대에너지 솔루션, 이런 것도 뭐 살짝 반등 나왔는데, 사실 작년 같은 경우 프랑스에서도요 풍력으로 에너지를 많이 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더 투자하기보단 제가 볼 때는 결국 원전밖에 없는 거거든요. 특히나 원전 같은 경우도 친환경적이지 않은 거에서 탑3 안에 들어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유럽의 텍소노미로 분류가 돼서 이미 이제 원전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뭐 발판을 만들어 놓은 거고, 원전에 대해서는요. 그 지금 상황에서 어쨌든 이 러시아 가스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가장 확실한 건 원전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게 정말 이렇게 전쟁이 났을 때 폭파되면 그게 재앙 수준이지만은, 폭파되지만 않으면은 뭐 가장 친환경적이고 확실한 에너지가 바로 원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일침파워 말씀드렸던 거고, 실제로 저희 회원님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 집중해가지고 다 수익 났던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지금 일침파워, 한전기술, 보성파워텍, 한신기계, 여기까지 보시면 결국에는 조만간 유럽에서 이 러시아 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에너지 정책이 발표될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지난주에 하기로 했던 건데 아직까지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가 이번 주까지. 그래서 원전 쪽 무조건 보시는 게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조선 해운에 있어서 제가 HSD 엔진 같은 경우도 실제로 이제는 그 조선 발주를 많이 할 수밖에 없고, 지금도 원래도 많던 상황에서 조선 발주를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3대 조선사의 엔진 들어가는 게 HSD 엔진, 그 다음에 STX 엔진,
실제로 저희 회원님들은 이런 것들로 다 수익 나왔던 거잖아요. 그죠? 일단 ST행진 같은 경우는 최종적으로 다 30% 수익 매도 해가지고 예, 다 챙겨놓은 거고 다시 한번 또 들어갈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지금 한전 일진파워 같은 경우도 보시면 대부분 거의 20% 가까이 챙겼죠. 그쵸? 일진파워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아무리 뭐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손실 나 있다 하더라도 지금 이 전쟁 이후에 바뀌는 그런 업황 속에서 이쪽으로 가시면 손실을 복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예. 앞으로도 많습니다. 앞으로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말 중요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확실한 걸 느껴야 한다는 거고, 지금 봐야 할 가장 중요한 걸 느껴야 한다는 겁니다. 섹터는 제가 에너지, 원자재, 가상화폐, 국방 및 사이버 좀 말씀드립니다만, 종목도 제가 뭐 공개는 다 합니다, 항상. 지금 조선해운 쪽, 그 다음에 뭐 원전 쪽, 예, 에너지 쪽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재생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보시면 그 원자재가 급등으로 인해서 경남스틸 같은 경우도 바닥에서 또 올라오고 있고요. 하이스틸, NI스틸 대표적인 원자재 관련주들이고요. TCC 스틸까지, 그쵸? 그 다음에 알루미늄 아직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삼화알루미늄, 조일알루미늄, 실제로 알루미늄가도 급등하고 있죠. 그리고 사이버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이 그러니까 이 보안 관련주는 아직까지 뭐 수급이 뭐 돌아가고 있지 않아서 뭐 아직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이 원자재 관련 종목들도 꽤 급등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예. 결국 뭐 성장률은 당연히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제가 뭐 성장주 P2E 쪽에서는 지난번도 계속 설명드렸기 때문에 전에 방송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전쟁 이후에 바뀌는 것들, 결국 이 상황을 러시아를 제재하는 흐름은 오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뭐 빨리 끝나면 내 거 올라가겠지, 전쟁 끝나면 내 거 올라가겠지, 이런 안일한 생각으로 하시면 절대 주식으로 돈 버는 게 힘듭니다. 주식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쵸? 항상 이 바뀌는 시장에 적응하셔야 되는 거고요. 대부분이 다 소실 나 있어요. 대부분이. 예. 근데 아시겠지만 여기 이렇게 우리 후기를 올리신 우리 회원님들도요, 다 뭐 마이너스 20% 손절한 것도 있고 마이너스 30% 손절한 것도 있고, 또 물린 거 갖고 오셔갖고 제가 바꿔드려갖고 바꿔서 또 회복한 것도 있고, 다 매한가지입니다. 손실나 있던 거를 바꿨기 때문에 이렇게 복구가 될 수 있는 거지, 그냥 갖고 있는 거 갖고 되는 경우는 거의 힘들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인지를 하시고, 만약에 물론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뭐 원전이고 에너지고 그렇다면은 그렇게 해서 가져가야겠죠. 네. 다만 그쪽으로 너무 많은 비중을 가도 안 되겠습니다만은,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나는 IT밖에 없어, 나는 전기차밖에 없어, 아니면 나는 바이오밖에 없어, 그러신 분들은 제가 볼 땐 절대 이 시장에서 살아남기 힘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포트에 있어서 좀 선택과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회원 가입하실 분들은 뭐 다들 아실 겁니다. 한 달에 88만원 7일 서비스고요. 예. 한 달 가입하시면 이제 7일 서비스 나가는 거고, 홈페이지에서 직접 가입 가능하고요. 예. 오른쪽 상단 가시면 이동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02-3490-4666으로 전화하시면 직접 결제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 하는 거고, 서비스 이용하신 분들은 항상 아침에, 그러니까 장중에 실시간 방송하고 있고, 이렇게 매수매도 문자 보내드리고 있고요. 이런 문자를 직장인분들, 초보자분들이 다 미리미리 문자를 받고 하시기 때문에, 예, 이렇게 저희는 아시겠지만 똑같은 종목으로 많은 우리 회원 모두가 수익 나는 거예요. 회원마다 종목이 다 틀린 게 아니고, 장기 투자한답시고 뭐 종목 이것저것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포트를 딱 정해서 선택과 집중하기 때문에 따라할 수 있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한 치 앞도 볼 수 없지만 우리가 한 달 뒤를 예상해 본다면, 그리고 지금부터 준비한다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나올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우리 VIP 회원님도 남은 시간 편하게 보내시고요. 예. 다음 주는 이제 선거날이라서 또 이제 그 수요일날이 휴장인데 그에 맞게끔 또 준비하고 있으니까 예. 남은 시간 편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고맙습니다.